네? 예? 자, 다 나갔겠죠? 다 나가라고요? 전 국민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네. 이 전 국민 다 부자 되게 만들기는 네. 우리가 역부족이고 진짜 찐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초 동안 이 채널과 관심 없는 분들은 네. 나가셨을 거고 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만 갖고 갑니까? 진짜만 갖고 갑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투자로 이분의 자산은 2030년 45억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날이 역사적으로 우리 인생의 실전이다와 네. 티티코코님이 처음 네. 만난 날입니다. 아, 방송이 나간 날짜가 2023년 12월 26일이었고 네. 촬영 날짜는 2023년 12월 초였거든요. 코코님이 그때 방송에서 약 1,300주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때 당시에 238달러면은 한 주당 한 30만 원이었겠죠? 한 4에서 5억 정도? 맞아요. 썸네일에서 45억이라고 하니까 10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같이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우리 게스트 출연자들의 확신과 각 엄청 분야의 좋죠. 분들의 네. 그런 인사이트를 듣다 보니까 네. 더 믿음이 가고 네.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이 횡보 하락장에서 나는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잖아요. 네. 지금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 가까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서 1600달러 정도 가면 45억료가 된다. 근데 최근 나갈 사람 다 나가고 나니까 요즘에 들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랍니다. 위대한 기업을 만나고 내가 투자를 했다는 건 공부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투자가 되기 전에 공부가 안 되고 투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네.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공부지. 근데 이미 나는 위대한 기업을 골랐어. 네. 그리고 내 자산을 넣었어. 네. 그 다음에 공부한다는 게 네. 모순이잖아요. 아. 그럼 투자하면 안 되지. 네.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들은 이미 공부가 끝났다. 네. 그런데 자꾸 주위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 알아버리면 안 돼. 이렇게 네. 쉬운 투자 방법을. 아, 왜냐면 내 지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지식을 팔아야 되는데 다 위대한 기업을 알고 투자만 딱 해버리면 공부할 필요가 사실상 없잖아요. 네. 근데 나는 지식을 팔아서 수익을 거둬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테슬라 위대한 기업이에요. 그냥 묻어놓고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제 이론칙 진리인데 이걸 다 알아버리면 누가 책을 살 거고 누가 정보를 얻으려고 할 거고 네. 누가 구독료를 내겠냐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공부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찐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은 네. 이미 공부가 끝났다는 게 맞잖아요. 공부 끝났기 때문에 수량만 모으면 된다. 네. 그대로 가지고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됩니다. 네. 대표님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팔까?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 팔게 만드는 게 너무 세상에 기를 쓰고 주변 사방에서 우리를 막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요.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VR을 써요. 그리고 손을 여기다 올려요. 그런 다음에 이 VR이 끝날 동안 손만 안 떼면 상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그 VR에서 엄청 공포스러운 영상이 막 나오는 거죠. 이 손을 떼게끔. 근데 그거는 허상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안 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VR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손을 떼게끔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결국에는 떼는 걸 봤거든요.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때 그냥 내 눈만 감으면 돼요. 이게 허상이기 때문에 내가 눈만 감으면 안 보면 되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뉴스를 안 보겠다 하고 주가를 안 보겠다 하지만 사실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안 봐도 주변에서 들려요. 괜찮니? 전화 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허상이다. 진짜가 아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가 다 끝난 종목이고 가만히만 있으면 시간만 가면 되는 건데 그 시간 가는 동안 계속 팔게 만드는 그 유혹 그것만 떨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장이 좋은 이 시점에 그런 얘기 많이 들릴 거예요. 나도 10년 전에 하이닉스 갖고 있었는데 나도 몇 년 전에 저거 다 들고 있었는데 그런 네.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없을까? 처음에 본인이 하이닉스를 샀을 때는 하이닉스 미래가 밝다 미래가 있다고 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왜 없냐고요. 10년 뒤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걸 팔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이게 정말 인간의 심리랑 너무 관련이 깊다. 팔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요. 가장 강력한 게 손실회피라는 심리 기제라고 합니다. 손실회피가 뭐냐면요. 손실을 입을 때의 고통이 같은 크기의 이익을 얻을 때의 기쁨보다 약 2배 더 크게 느껴진대요. 내가 1,000만 원 벌었을 때보다 1,000만 원 잃었을 때 2배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단간의 손실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팔아버려서 손실을 확정하고 조금만 오르면 줄 때 먹자 또 빠지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에 일찍 팔아서 네. 이익을 제한시켜버립니다. 네. 주가가 20-30% 하락하면 이익이 날아날까 싶어서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테슬라를 예를 들면 2022년도에 65%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2025년 급락때도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심리 기제는요. 과신입니다. 나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매매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리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만 몇천 원에서 계속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보하는 동안에 다른 주식들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삼성전자는 어차피 맨날 가만히 있더라. 맨날 5만 원짜리더라. 좋은 회사인 건 알고 언젠가는 가겠지만 내가 잠깐 팔았다가 여기서 한번 해먹고 다시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네. 이제 그러고 날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기업이 좋은 건 알겠어요. 이 기업이 갈 건 알아. 근데 내 평단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팔았다가 다시 사겠다. 아, 자기가 시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산 가격보다 더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해서 파는 경우도 봤고요. 또 TSLL 마찬가지입니다. TSLL을 사는 그 심리 기저에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상승한다. 상승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테슬리를 사는 확신이 뭐냐면 시장이 횡보할 것이다. 횡보 또는 하락할 것이다. 네. 거기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횡보 동안 하락할 때 주가는 그대로지만 내가 배당을 받으니까 이익이다. 이 모든 게 단기적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거를 내가 알고 베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연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바보 같다 보이겠지만 네.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더 떨어뜨린다는 그렇죠. 거죠. 수익률이. 그래서 횟수가 반복될수록 우리한테는 불리한 게임입니다. 과신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최근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을 해가지고 단기 성장 스토리는 무시하고 그냥 요즘에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만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요즘 판매가 둔화되네? 성장 끝난 거 아니야? 하면서 매도를 해버립니다. 테슬라의 그 어마어마한 스타일가 있는 걸 까먹고 뭐 FSD 지연이라든지 중국 경쟁이라든지 머스크 정치 이슈 같은 이런 일로 파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네. 특히 정치 이슈 때 정말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분들께서 이런 일에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군중 심리. 주변 사람들이 사면 따라 사고 팔면은 따라 파는 현상. 주변 사람들이 팔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면 따라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소셜 미디어, 뉴스, 커뮤니티에서 테슬라 이제 끝물이다라는 얘기가 퍼지면 본인의 원래 판단을 버리고 이탈을 해버립니다. 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면 틀린 겁니까? 근데 이제 이런 군중 심리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틀린 건가? 착각을 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국장이 날아갈 때 야 요즘 누가 미장하노? 국장이 이래 좋은데 바보 아이가? 미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군중 심리다.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를 건 알겠는데 당분간 주가가 안 좋을 테니 다른 주식 단타로 돈을 마련해서 테슬라 주식을 더 사모으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테슬라 지금까지 5년 동안 행보했잖아. 네. 근데 날아가는 거 진짜 많잖아. 네. 그럼 내가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저런 걸 해가지고 돈 마련해가지고 더 사면 이익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언제 날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당분간이라는 말을 진짜 경계해야 된다. 네. 내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선동을 하고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은 또 돈을 벌겠죠. 돈을 버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포모입니다. 내게 빠지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다른 게 또 올라가네.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냐. 인간은 절대적인 수익보다도 상대 수익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제자리인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급등하는 걸 보면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후회. 나는 왜 저걸 안 샀을까? 네. 그리고 포모. 지금이라도 살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수익률이 플러스를 하더라도 이 기회비용을 따지면서 뇌가 손실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자기는 잃은 게 아닌데도 네. 요만큼 벌었는데도 제가 이만큼 벌었으면 내가 저거 샀으면 이만큼 더 먹는 건데 이렇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장기 투자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평균을 못 따라가는 건 바로 이런 순간에 감정적으로 매매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랑 늘 비교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애플. 애플이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어요. 2007년 6월에 아이폰 발표 직전에 주가가 3.6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현재 270달러.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74배가 올랐거든요. 2007년에 사가지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74배가 오르는 주식입니다. 네. 근데 이런 주식을 시작을 했다가 어떤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지 큰 사건들만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요.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티브 잡스의 건강 문제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합니다. 약 60%가 조정이 되거든요. 스티브 잡스 죽고 나면 이제 애플은 끝난 거 아니냐.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이 애플이냐.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나왔죠. 그때가 이 차트에서 보면 여기거든요. 이 모양만 봐도 막 하락을 하죠. 이때가 2달러에서 7달러 사이입니다. 이때 망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주가 알고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2까지 갈 주식인데요. 고작 여기서 이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요. 135배 오르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 아이폰 판매 성장률 둔화와 새로운 혁신 제품이 없다. 라는 이유로 또 위기를 맞습니다.
2013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 감소하면서 애플 혁신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주가가 약 35에서 40%가 하락을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더 이상 10배 성장은 없다라며 많이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때입니다. 14달러에서 25달러 사이. 이때도 우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만 크게 보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주식을 고작 여기서 팔아버린 겁니다. 이때 가만히 해보셨으면 최대 19배 수익을 더 보는 자리죠.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에 또 위기가 옵니다. 중국 판매 부진 그리고 성장 둔화. 하웨이 같은 회사와의 경쟁 심화로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가 급감했다. 팀 쿡이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30% 이상 하락을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 포화, 중국 의존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때도 35달러에서 57달러 사이인데요. 크게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단기간에 보면은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보면은 사실 크게 빠진 것 같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또 팔아버리는 거죠. 2018년에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사실상 애플이었죠. 애플이 이때가 약 7,487억 달러로 세계 1위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세계 1위가 7천억 달러대였어요. 시가총액이. 그럼 이거 지금 더 올라간다는 말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근데 우리 지금 인실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각 기업마다 키성장이 있다. 영원히 오른다. 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애플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0년 다 아시죠? 코로나 때 완전히 빠졌다가 V자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V자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이때만 해도. 근데 내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초기 충격으로 중국 공장 공급망 차질과 소비 위축 우려 이런 기사가 막 나오죠. 단기적으로 큰 하락 후 빠르게 회복했지만 초기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무섭게 빠지니까 바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이랑 또 기술주 거품이다. 그래서 그게 붕괴가 되면서 페드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고퍼 성장주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6%에서 30%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쳐가지고 비싼 주식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퍼집니다. 그래서 와 이제는 진짜 끝났겠구나. 라고 싶었을 때도 길게 봤을 때 이때보다 또 2배가 오릅니다. 그렇죠. 2022년, 23년 이때 보면은 많은 유튜버들도 그러고 전문가들도 그러고 애플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애플은 이제 혁신이 없다. 이제 애플은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딱 보면은 또 이렇게 올라 있고 또 올라 있고 그러다가 스물스물 올라서 27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 테슬라도 이렇게 갈 거잖아요. 테슬라는 뭐 더 많이 가겠지만 더 많이 가는 대신 변동성은 또 더 심하겠지. 그동안 우리는 이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앞으로도 많겠어요. 그때도 안 파는 거 그것만 딱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리학은 아마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요소이다.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이면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막 합니다. 남들이 팔면 따라 팔고 사면 따라 사고 고점에 막 사고 저점에 팔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소심을 다 잃고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투자는 심리다 하는 그런 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테슬라의 장기 펀더멘털은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단기 시작의 광기는 예측 불가능하다. 이걸 2022년에 말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모른답니다. 그럼요. 근데 본인들이 뭘 안다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알겠다고 예측을 합니까? 진짜 중요한 멘트네요. 일론 머스크도 단기 시장의 광기는 나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일론 머스크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 급이 안 되는 분들이 단기 시장을 자꾸 예측하려고 다들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을 주잖아요. 단기 펀더멘털은 매우 강력하다. 그럼 장기적으로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터 린치께서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가고자 하는 비전들이 쫙 있는데 그게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 소음들이 흔들리면서 이 보물을 왜 버리냐고요. 그래서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를 보고 나도 모르게 현혹이 돼서 잘하고 있구나. 주가를 보고 나도 모르게 현혹이 돼서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개인들이 그걸 알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린 절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 CEO를 알고 있느냐, 내가 그 회사의 제품을 알고 있느냐, 내 눈으로 본 적이 있느냐, 그게 검증이 된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만 10년 동안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제가 또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에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열심히 하던 시절인데 부동산 경매 학원을 가잖아요. 원장 바로 밑에 실장이 있어요. 이 실장이 2인자야. 근데 이 실장이 주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이 실장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만 와, 너 진짜 유식하다.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런데 이 실장은 경매에 관심이 없어. 하루 종일 주식 공부. 하루
종일 기업 공부. 그리고 세월이 지금 10년이 흘렀어요. 부동산 경매로 하나도 경매를 못했고 네. 지금까지도 기업 공부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지금까지 기업 공부하고 있어요. 공무원 하고 있어요. 네. 돈을 못 벌고. 뭐 온갖 기업을 다 알고 있으면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네. 근데 본인도 절대 그렇게 아는 만큼 음. 하는 기업에 몰빵 투자 못 합니다. 아하. 왜? 얘도 좋아 보이고 얘도 좋아 보이고 얘도 좋아 보이고. 아하. 그리고 여기서 벌고 여기서 잃고.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네. 주식을 20년 했는데요. 한 1억 벌었어요. 네. 근데 또 1억을 잃은 거예요. 네. 또 한 3억 벌어요. 3억을 또 잃어요. 그래서 20년을 투자했는데 네. 0인 거예요. 수익이.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되게 겸손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하. 저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죠. 아하.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꾸 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욕을 안 먹는 거야. 절대 공부해야 됩니다라는 프레임에 우리 인시 구독자들은 갇히지 않으면 됩니다. 네. 전 세계 1위 부자가 알려주잖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만 따라가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성장률로 내 자산이 올라가겠죠. 그거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강다현이 다녀온 맛집 소개 시간인데 그 전에 앞서 우리 또 테슬라 채널이니까 네. 우리 다현님 테슬라 주식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까? 일단은 500조를 안전하게 모아놨고 네. 토스에서 하루에 1,000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현님이 네. 500주 달성한 지가 1년 넘었는데 네. 매수 금지시켰잖아요. 아. 네. 왜냐면 테슬라가 좋은 거 아니까 네. 생활비를 아끼는 거야. 근데 우리 다현님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좋아해. 네. 선물하는 거 좋아해. 근데 선물하고 베푸는 게 나의 행복인데 네.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니까 아.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베품을 못 하는 거야. 이거 불행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테슬라 추가하면서 금지시키고 네. 이제 베풀고 선물하고 맛집 다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는 게? 요즘 외관집을 개설하고 제가 일부러 주말에 맛집을 가거든요. 검색하고 그 집을 가고 먹어보고 동영상 업로드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또 저를 위해서 이 맛집을 다른 분께도 알려드리고 이 행복을 맛집 소개로 이제 바꿨습니다. 다현님이 헌혈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네. 것 같아요. 내 피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또 내가 발굴한 맛집을 인식 구독자들이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베푸는 거잖아. 네, 내가 다행이다. 다녀온 맛집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상이 25초짜리 영상이지만 여러분 영상을 길게 찍는 건 쉬워요. 네. 25초로 압축해서 진짜 엑기스만 주는 게 더 아, 어렵잖아요. 네. 만들어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마저도 내가 다녀온 맛집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게 행복하니까. 아하. 그래서 이번 주 강다현이 다녀온 네. 우리 인실 구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잠실에는 레스토랑. 네. 여기는 가보면은 일단 맛있어요. 저는 토마호크 포크 커틀렛라는 메뉴를 먹었는데요. 네. 이게 돼지고기 등심, 안심이 붙어있는 살이에요. 근데 양이 진짜 많아요. 제 손 2개,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양도 많고 소스도 특제 소스라서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것도 먹고 네. 크림 리조트를 먹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고소합니다. 그게 밥도둑이었어요. 어허. 진짜 계속 먹었습니다. 네. 요즘 날씨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잠실에 석촌호수 한번 싹 걷고 배고프잖아요. 네. 그럼 레스토랑 가가지고 또 한번 썰고. 다녀온 사진을 제가 네. 봤는데 안에 유리창으로 손님들 모습이 보이는데 다 20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 진짜 숨은 맛집들은 네. 20대 젊은 여성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쵸. 찾아가는 거 알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지금 다현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소개해주는 거다. 거예요? 네. 네. 커플이 가기도 좋고 이게 약간 유럽 풍식의 가정집처럼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산책하고 오셔도 너무 좋을 맛집입니다. 네. 여기서 이벤트. 오늘은 올량 식사권을 3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와. 와 너무 좋겠다. 네. 5만 원 식사권. 2인 식사권이네요. 네. 우와. 2인 식사권을 세 3분에게. 당첨 방법은 네. 우리 인스타그램의 외관집을 찾아서 이 올량 영상 댓글에다가 네. 우리 다현님 응원의 댓글 더하기 인실 닉네임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선정은 누가 하나요? 우리 다현님이 합니다. 오, 다현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저는 좀 정성스럽게 써주시는 분을 선정합니다. 아, 네.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저 믿고 한번 꼭 가보세요. 오. 와. 내돈내산 맛집이고요. 다녀와서도 주변 분들께 사진 보내면서 꼭 한번 가보라고 홍보했던 맛집입니다. 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주방장님이 잘생겼습니다. 오호. 남자분 2분이 계신데 2분 다 잘생겼습니다. 네. 깨알 같은 투머치였습니다. 꿀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테슬라 장기 투자하면서 네. 또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네. 2030년 편안하게 일론 머스크가 멋진 사업 펼쳐가는 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장기 투자에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강다연 저는 히트코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